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강 시간으로 내년도 정유년에 대한 후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날 아침에 혹시 스님 그 글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내용을 오늘 좀 설명하는 날입니다. 네. 그날은 글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 형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에 정유년은 네.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내년 정유년을 뭐라 얘기했나니까 붉은 다크해에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네. 정자가 그 화지요. 네. 정화가 불단 그 뜻이고, 그리고 유는 닭이지요. 네. 그래서 붉은 닭이라 이렇게 표현했던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것을 역학적으로 보면은 정화는 음화지요. 네. 음화는 밤에 빛나는 등불이지요. 네. 밤에 빛나는 등불. 그리고 또 유는 뭐냐면 닭이지요. 네. 시간은 보면은 유시라 하면은 저녁을 말하지요. 네. 저녁 때 좀 컴컴할 때, 지금 동지 때 보면 컴컴할 때 빛을 발하는 그런 등불을 말합니다. 어둠을 밝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천간은 내년에 네. 이 지구의 마음이요.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구의 마음은 정화는 여러분들 경금이 대입하면 정관적인 성질이지요. 네. 해서 합리적이야. 네. 내년에는 합리적이고 또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마음이다. 또 그런 사람이 내년에는 잘 살 수가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는 무슨 뜻이냐면 유는 닭은 이제 먼동이 트는 것을 뜻하지요. 네. 그러면 먼동이 이렇게 트면은 닭이 꽃기요 하고 울리고 이렇게 세상이 밝아오는 걸 뜻하지요. 네. 그래서 어둠에서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네. 해서 내년에 유랑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또 물상을 보면 말이지요. 네. 알지요? 네. 유는 말이다. 말. 네. 말을 막 하는 거다. 그래서 말을 막 하면서 말 속에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진실된 말이어야 한다. 네. 또 뭐냐? 정말. 합리적인 말이어야 한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또 유금은 또 여러분들 보면 비판하고 또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말로서 이렇게 자기의 정견을 발표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다. 지켜보고 심판을.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년에는 우리는 선거를 하는 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내년에는 정유란 물상은 한마디로 스님이 이야기하는 정유는 어둠을 밝히는 거지요. 네. 어둠을 밝히는 지도자가 나온다 이 말. 지도자. 알겠습니까? 지도자가 탄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합리적이고 진실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내년에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설령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좋아하실 것이고 또 어떤 국민들은 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당선되어 따라가지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네.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일단 당선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 대통령 되시는 분은 어쨌든 어둠을 밝히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어둡지요. 네. 경제도 어둡고 모든 면이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국운 전망을 살펴보려면은 아무래도 그 나라의 지도자, 네.
지도자의 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그 국운 전망을 해봤는데 역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잘 살펴보는 것이 그 나라의 운을 국운을 이렇게 점치는 또 이렇게 알아보는 가장 중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이 집중입니다. 자, 이게 표가 이렇게 보입니까? 네. 이 표가 보이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구공포이지요. 네. 구성, 구공이라고 9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9가지 방이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 있죠. 네. 내년에는 1이 내년에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네. 1이. 그죠. 그래서 방이 쭉 정해져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이 크게 바라보면 자, 맨 위에 있는 것이 2궁이랍니다. 2궁. 2궁은 화란 뜻이죠. 네. 화. 불화자 화. 네. 자, 이 반대쪽에 있는 요 6은 수예요. 네. 옥방수. 방수. 이쪽에는 태방, 서방은 금방이라고 그래요. 네. 금방. 자, 동쪽은 여기는 목방이죠. 네, 목방. 목방. 크게 가르면 동서남북이 있고 중앙에 있는 것은 요건 다 토예요. 네. 토. 그럼 여기도 금방이라고 해요. 금방이라고 하고 여기는 토방이요. 여기는 목방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 여기는 토예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비록 탄핵 소추를 받아 계시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대통령입니다.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완전히 결정이 날 때까지는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돼 있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운이 지금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무인일주로서 역학으로 약간 신약해요. 예. 신약하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운이 좋으냐 하면 화와 토가 좋아요. 그렇죠? 네. 화토운이 길합니다. 네. 길하고 또 이분이 띠가 우리가 토끼띠로 알고 있지요. 네. 토끼띠며 토끼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으로 보면은 사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구성에 있는 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위치가 위치가. 여기 보면 간방이 있죠. 간방이 있어. 네. 간방. 네. 간방이라는 것은 이 뜻이 사전 뜻이에요. 그죠? 생산. 산. 산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의 본래의 고향이 어디냐면 그 방위가 여기에 있는 손방입니다. 손방. 네. 손방이 원래 사가 들어간 원래 자리예요. 네. 그 사의 자리에 구가 들었지요. 네. 구는 여러분들 구성의 의미로서 선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는 간방에 산에 계시고 산에 갇혀 있는 거죠. 네.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통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선거 바람이고 또 바람이죠. 바람이죠. 예. 요건 풍이 요 풍바람이 풍. 네. 동남풍은 바람이죠. 네. 바람이죠. 무슨 바람?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근데 선거 바람이란 내년에 정유가 됐지. 네. 그래서 유가 말하자면 말이 많잖아요. 아, 예. 그 통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정유년인데 분명히 내년에 새로운 지도자는 지금까지의 지도자가 틀린 사람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 어두운 밝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네.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령 그분이 처음에는 그래 안 하더라도 나중에 국민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예, 예.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추측 이루는 것이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계속 대립돼 왔지요. 네네. 그 이제는 보수다 진보다 그걸 너무 내세우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그 안 좋은 감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예를 들어서 말 중에 네. 종북 좌파란 말이 있죠. 네. 좌파 우파. 네. 그런 말은 좌파란 뜻은 뭐냐면 공산이라는 그런 뜻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진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세워 왔거든요. 네. 또 이제 거꾸로 또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을 골통 보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에다 꼴로 집어야 꼴통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네. 말을 내년에는 어떤 말을 쓰냐면 정유년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써야 바른 말.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년에는 다 이렇게 X표. X표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네네. 그거는 지금 현재 언론들도 이제 예전에 언론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몇몇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국 주도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몇몇 사람이 주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거든요. 몇몇 의견들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우리나라의 부군은 내년에 역시 대통령과 함께 어둡다, 답답하고 어둡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토끼띠지요. 네. 토끼띠고 토끼띠가 여러분들 내년에 정유년이 되면 정유 이 유운이 되면은 자 묘생이 유가 되면은 신살로 뭐가 해당됩니까? 제살이죠. 해묘미에서 급제 신이 급살이 되잖아요. 맞나요? 토끼띠 해묘미 미담의 급이잖아. 그래서 병신년이 급살이잖아. 급살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급하게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올해 급살 맞았지요? 네. 병신년에 급살 맞은 거예요. 그렇게 급살 박 대통령 급살 맞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아니죠. 우리 전체 급살 맞은 거예요. 그게 큰 일이 신금이 큰 변형을 뜻하죠. 네. 변형 뜻하는데 이런 급살 맞았단 말이야. 급살 맞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케이스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요? 네. 역학으로 다음에 제살이죠. 네. 그래서 유년에는 제살 아시죠? 네. 제살은 수옥살에 걸죠. 네. 수옥이 뭐냐 감옥 가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내년 정년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박 대통령 스스로도 힘드시겠지만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유가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내년에는 힘들어요. 네. 온갖 사람들이 나셔가지고 내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참 나서지요. 네.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는 소리 하고 국민의 맞아. 소리는 지금 안중에도 없고 전부 대통령 되겠다고 날뛴단 말입니다. 그럼 민생은 누가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는 해가 내년 한 해가 분명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다른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입니까? 네. 황교안 대통령 대행 대신 이분은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을 잘 민생을 잘 챙겨야 되죠. 네. 또 외교 문제나 국방 문제나 이것을 잘 챙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 심하게 뭐라면 안 되죠. 아니, 어느 정도는 하셔야지 너무 심하게 뭐라면 안 되고 대신에 또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그 황교안 또 권한대행께서도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네.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너무 나서지도 마시고 너무 나서면 모진 정의 보면 특히나 탁 맞지요. 네. 그렇게 정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튀는 행동하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튀는 행동하면 내년에 정류기 때문에 말에 휘둘리지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드니까 어쨌든 자기가 주어진 임무만 너무 튀지 말고 묵묵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여기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사는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탄다면은 부분 전망을 보려면 우리만 봐면 돼요. 북한도 좀 봐야 돼요. 북한도 좀 봐야지. 남북 살펴야 되지요. 네네. 근데 북한에 갔더니 김정은 이 북한 지도자는 보통 우리가 그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러죠.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래요. 네. 위원장이고 우리 박근혜는 대통령이시고. 자, 국방위원장은 병신 일주예요. 네. 그래서 이 병신 일주 신약이란 말이죠. 네. 네. 신약인데
내년에 유를 붙이려면 더 심각해지지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정을 붙여놓으면 시작은 아주 참 뭐가 대단한데 큰 소리 팡팡 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별로 덕이 없지요. 네. 신유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북한도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이 힘들어지고 또 본인 자신도 건강상에 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내년 북한도 한 해 참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남한과 비슷하게 아마 북한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상황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면 유금하고 인하고는 인유원진 내나? 네. 그래 인유원진은 말 때면 서로 원망하지요. 그렇죠. 그게 서로 원망한 거라.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을 욕을 하고 진보 쪽에서는 보수를 욕을 하고 서로 미워서 말로서 이렇게 내년에는 시끄러운 한 해가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도 무인도 원망하는 말 많이 듣겠나 안 듣겠나? 많이 듣죠. 많이 듣겠지요. 네. 금년을 포함해서 내년도 그렇게 많이 될 것이고 이 김정은이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신유가 뭐가 돼 있어요? 강한 금이 돼 있죠. 네. 강한 금이 돼 있으니까 내년에 더 힘듭니다. 힘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국군 전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국제조사를 보려면 사실 미국을 빼면 안 되지요. 그렇죠. 미국이 대단한 우리나라의 그 우방이기도 하고 또 힘을 또 많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 당선자지요. 내년에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 당선자, 미국 대통령 당선자 되는 사람은 일주가 기미일주입니다. 그죠? 기미일주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간여시동이지요. 간여시동은 여러분들 자기 주체성이 강합니까? 안 합니까? 주체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지요. 네. 주라는 말은 자기 위주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전체가 국가 자기 국익을 위주로 한다 이거야. 미국익을 우선합니다. 네. 미국익 우선. 미국 국익 우선합니다. 국익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고 한마디로 자유주의에서 보호무역을 한다 그러지요. 보호무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그 분들이 나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년에 정유가 되죠. 정유가 되면은 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토에서부터 유는 식신이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기는 그렇게 보호무역을 한다고 막 떠드는데 그거 사게 되면 미국 자체도 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가을 철중 갔을 때는 결론적으로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보호무역제를 수정해서 완전 자유는 안 가지만 좀 그렇게 개선할 여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신강사주거든요. 신강사주가 유금을 타면은 그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다 숫자 9에 9. 자, 9가 뭐냐면 보세요. 자, 9는 지금 현재 여기 어디 속해 있어요? 손방이가 있죠. 바람을 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가 살아볼 때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이제 대통령 돼서 막 다니겠죠. 그래서 9가 바람 타고 여행하시는 게 보인다. 그런데 9 자체의 자리가 원래 여기지.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 원래 자기 방이지. 그 자체의 방이 봤더니 오한가 사라졌단 말이야. 스스로가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내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스스로 잘못돼가지고 내년 5월달이나 4월 5월달에 또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또 스스로 핵실험하는 그것이 바로 왕살입니다. 왕살. 또 미국은 스스로가 자기 바깥으로 안 나고 왕살 뜻이 뭐예요? 바깥 안 가고 갇히는 거지. 스스로 갇히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 보호무역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내년에 물상이 받아들여진다. 알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스스로 자기 고립된 거예요. 고립이 원래 이 자리 구의 자리에 갔더니 오항살이 보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일본이죠. 일본을 봤더니 1이다. 1.
일은 완전히 딱 들어갔죠 안에. 네.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이 경진일주를 자세히 보세요. 자, 아베 수상입니다. 네. 아베 수상. 아베 일본 수상은 경진일주로 신강입니다. 신강한데 경진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이 물상을 보면 이 진은 용이죠. 네. 용을 타고 다니는 칼이요, 칼. 용을 타고 다니는 사무라이요. 이해됩니까? 네. 용을 탄 사무라이 무섭죠? 네.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옆에 금이 또 많아요. 아. 금이 많아요. 그래서 칼을 한 자루가 아니라 여러 자루를 차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고 내년에 또 정유야 유진학금 되지. 그 얼마나 칼을 맞췄어. 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내년도에 이 아베 수상이 지금 일본이 우경화 한다 그러죠? 네. 이쪽으로 집중하세요. 우경화 이쪽. 네. 우경화하고 우경화 군사를 현재 내년에 가장 강하게 시키죠. 네. 그래서 초군사 강대국 군사 초강대국으로 나갑니다. 초강대국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주변 국가들이 불안하지요. 그렇죠.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는 중국에서 결국은 뭐냐면 옆에 있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불안 뜨지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과 마찰 생기겠지. 그렇죠. 그럼 스스로가 자기가 갇히는 꼴이다. 아. 알겠습니까? 네. 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쪽과 6이 들어있지? 네. 6이 이쪽에 가 있어. 이 앙금살 맞았지? 앙금살. 여기 파살 맞았지?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이쪽에 원래 본래 분야 봤더니 6이라는 숫자는 원래가 이 6이라는 숫자는 하늘이라는 뜻을 알죠? 그죠? 근이 하늘 글자지요? 네. 하늘이 앙금살 맞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주변 국가를 갖다가 그래 불안하게 하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베 정권인 일본은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특히 가을철에 네. 그렇죠. 심하게 네.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뭐 경제 문제나 군사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뭐가 많아요?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 또 그것도 그한 게 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띠가 범띠다 그죠? 범띠고 이 아베 수상은 말띠지 그지? 네. 아, 고마워. 그러니까 말띠와 법은 원래 서로가 인류 원진이지. 네. 그래서 북한과 그 일본 사이에는 안 좋겠지 본래. 안 좋다. 근데 문제는 그 나아가서 인과 즉 인호술띠는 범띠나 말띠나 거의 삼재지요. 네. 여러분 잘 아는 삼재지요. 삼재고 유년에는 그것이 뭐에 해당되냐면 살에 해당하면은 육해살에 해당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내년에 육해살을 맞이해요. 또 아베 수상도 마찬가지야. 육해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게 뭘 받아요? 여섯까지. 모든 것이 다 장애를 받습니다. 장애. 6개 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 했다는 말은 이것은 장애를 받는다는 것이 장애를 받는다. 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은 주석이라고 그러죠? 시진핑 주석이는 중국은 어떠냐? 중국에 있는 시진핑은 이 정사가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구성이 숫자가 있잖아. 2인데 2는 이 근방에가 있죠. 그래서 매우 좋아요. 좋네요. 그래서 시진핑의 주석은 내년도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진핑 정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시진핑이 정사가 아니고 개미입니다. 개미. 그래요? 수정합니다. 개미. 자, 다시 보면 개미입니다. 자, 개미인데 주변이 파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신양이라 그래요. 신양이니까 어떻게 돼?
내년에 신금이 조금 좋겠지. 네. 네. 내년에 신금이 유금. 유금이면 좋겠지요. 네. 금년 유금이면 그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작은 내년에 좀 정하기 때문에 정계충하기 때문에 시작은 좀 골치 아픈 일이 많지만 끝에 가서는 끝에가 유금이 좋아요. 좋은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 시진평의 띠가 그 개사생인 그 뱀띠예요. 자, 뱀띠가 내년에 유는 장성이지요. 예. 장성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죠? 네네네. 장성에 해당되고 또 신약사주가 금을 차지했으니까 뭐 금상첨화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 중국은 안정된 기반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나라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내년에 어려운 나라가 한국하고 또 어디요? 북한. 북한하고 일본이 좀 힘들 것 같고 미국이나 두 나라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나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로 살펴봤는데 아무튼 이 동지날을 왜 이제 구분 전망을 하냐면 동지날부터 해가 이제 길어지지요. 네. 어둠이 이제 최고 어둠이 있다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정유는 물상을 아까 저게 뭐 붉은 달이라 그랬죠. 네네. 붉은 달이고 그리고 정유는 위에서 밑으로 극하지요. 네. 그래서 상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병신년 남아있죠. 예. 병신년은 신금 속에 이미 있지요. 예.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극하고 예. 아래에서 밑으로 극하는 상극하와 하극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스님이 전망부분 전망했을 때 네. 뭐라고 그랬어요? 상극하와 하극상이 맞물려서 같이. 금년에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다 했잖아요. 네. 그게 최고의 하극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핵이에요. 탄핵해버렸죠? 네. 이 탄핵 정복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병신년이 어려웠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금의 병신의 신은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하면 인신충하지요. 예. 그랬단 말은 인신충한다는 말은 엄청나게 형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지금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게 비단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정유년은 어지럽고 어두운 밤에 이제 내년에는 어두운 밝혀줄 지도자가 출연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 전망할 때는 항상 그 나라의 지도자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 구분 전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이미 동지는 아침에 스님이 그 글을 써서 올리쳐요. 네네.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걸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내년에는 반드시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 말을 지키는 자가 약속을 지키는 자가 기쁨을 누릴 것이요. 알겠습니까? 네. 또 국민을 기만하고 동서, 즉 영남과 호남이죠. 동서를 이간질시키고 또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를 지향하지 않고 흑색성전으로 종북 좌파다 또는 극보수 수구 세력이다 하고 외치는 자는 선량한 국민을 이간질하는 자로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철퇴를 맞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년에 구분 준방을 이제 살펴보면서 남북한도 살펴봤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한의 경우에는 내년 어려운 그 시기가 있어요. 내년에 어떤 때가 좀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내년에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이 내는데 음력으로 2월 3월 음력으로 2월 3월 굉장히 하고 또 음력으로 9월 알겠습니까? 음력으로 9월 11월 이때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음력으로 2월달 역시 내년 음력 2월달이면 음력 내년에 양력 3월입니다. 그 남북한이 다 안 좋아요. 그때 서로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5월달이 안 좋아요. 음력 5월, 7월, 9월. 이때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됩니다.
2월, 5월, 7월, 9월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3, 6, 8월, 10월 네. 6달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또 다른 이런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많이 힘들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력 2월, 3월, 11월, 12월 즉 한국 양력으로 보면 3월, 네. 4월, 그 다음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이럴 때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남북 문제는 남북은 서로가 여러분들 남북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네. 상황을 볼 때에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김정은이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인신초하지요. 네. 그래서 처음에 몇 년 전부터 이 처음에 돌 때부터 스님이 두 사람이 있으면 결국 끝이 없다 그랬죠. 맞아요. 네. 네. 싸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신충한다고 했죠. 분명히 얘기했죠.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년도 내년도 마찬가지 유년이 오면 더욱더 그 기조가 갑니다.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물러날 때까지는 계속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는 한국과 미국은 미국과 보호무역 정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네. 그리고 국방비 부담 등으로 많이 힘드는데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미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김윤. 기문살이지. 네. 기문살이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요, 안 좋은 관계요? 안 좋은 관계. 좋지 않지요. 네. 기문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것이 뜻합니다. 네. 굉장히 피곤한 정신적이고 피곤한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대통령의 사이에 굉장히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느끼주고 한일 관계는 역시 지나치게 이 강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작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사 청사 문제지요. 네. 역사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서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통령이 누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런 기조가 하는데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걸 다 해결해야죠. 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한중관계는 역시 시진핑하고 미하고 봤더니 또 무슨 관계예요? 또 기문간살이지. 네. 또 서로가 힘든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중 관계 사드 때문에 지금 서로가 이제 미워하고 있죠. 네. 서로 미워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하고 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밈이죠. 밈이에요. 서로가 지금 이제 양이 두 마리가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는 격이죠. 네. 그래서 싸우는 격이다. 서로가 이제 어른 이제 머리 싸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참 내년도에도 만만치 않은 것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국내적으로 살펴봤죠. 네. 그러면 결국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하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바른말 하라고 했죠. 네. 이게 집안이나 진실대. 또 가정이나 집안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 가서도 뭘 해? 바른 말 하고 그리고 잘 지키라 이 말이야. 약속 잘 규칙을 잘 지켜야 돼. 법을 잘 지켜야 돼. 법을 잘 지켜야 돼. 김영란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법을 잘 지키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 내년에 뭘 안다면 내년에 유는 뭐냐면 유금은 어떤 무상이기도 하냐면 칼이요. 예리한 칼로 막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련을 겪을 수 있죠. 네네.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남북 문제는 무엇보다도 내년에 생각에는 신뢰를 해보아야 됩니다. 남북 네. 너무 지금 못 믿잖아요 서로가. 이 두 분이 서로가 못 믿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 문제는 서로 신뢰를 하도록 풀어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내년에가 정유는 이 물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유는 약속 지키자. 약속 지키는. 네. 약속 지키자. 그동안에 약속 서로 안 지킨 게 많지요. 네. 그 안 지킨 것을 좀 지킵시다. 네.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 간 그동안에 약속 해놔놓고 서로 합의해놓고 안 지킨 게 너무 많지. 네네. 그런 걸 끄집어내서 좀 지켜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내년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대통령으로 나올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어떤 분이 되었든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살았지요. 네. 그래서 어둠 속에 서면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역대 대통령들 모두 다 끝이 안 좋았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헌 문제가 나오겠죠. 네. 내년에 개헌 문제 또 그것도 말 개헌이라는 게 이제 정유물상이다. 네. 그러네. 개헌이라는 것이 밝은 거. 한뜻인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개헌이라는 정유물상으로 나왔는데 개헌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첫째 대통령 되는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 그럴까 그럴까? 제가 제일 일이에요. 제 1이지요. 네, 1번 네. 자신도 알아요. 네, 자신을 중요한 거지. 자신과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그렇죠. 자기들 예를 들어서 자기들만의 그 세계 있지요. 네. 요새 자기들만의 금수저라는 말이 많이 나오대요. 네. 금수저만의 세계라 하던가 뭔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네. 그렇게 뭐 어떤 뭐 또 향후회다 또 무슨 뭐다 이런 건 다 그런 걸 제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오직 나오면 대통령 되는 순간 맞아요. 국가와 국민만 국민을 위하는 위해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나오는 대통령이 남북 통일을 이렇게 위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된 상태로서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맞아요. 합치. 여러분 우리가 분단돼 있으니까 남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옆에서 뭐 하기 좋아요? 공놀이 하기 좋잖아. 이나지 좋아. 공놀이 네,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 흔들리잖아요. 네. 조금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죽을 판이잖아. 네. 그래서 어디 매달려요? 미국. 미국 그 맞습니까? 살리달라고 우리 좀 살리달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시 통제권까지 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말해요. 아유. 우리나라 네. 전시 통제권 네. 네. 군사 통제권까지 다 줘서 네. 그러고 막 매달리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것은 것은 네.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네. 이렇게 사대주의로 한 나라는 없어요. 맞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전에 조선이나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옛날에 조선뿐만 아니라 그 고려 알죠? 고려. 네. 고려 시대 몽고 항쟁했지요. 네. 그런 기간이 다 어디 사라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뭐냐면 뭐가 없어요? 민족 정신이 없어요. 민족 정신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대통령 행 중에서 좋은 건 혼이란 말 있잖아요. 네. 민족 혼이라는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민족 혼이라는 말, 을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을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가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민족 혼이나 이런 을을 갖다가 안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을을 가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드리면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서양적인 그 생각 있잖아요. 네. 서양적인 혼이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 이래서 합니다. 그렇지. 우리 동양적인 혼이나 동양적인 게 아니고 서양적인 혼에 지금 완전히 씌인 사람들 있잖아요. 수입해야 자 다시 들어봐요. 동양적인 혼에 씌인 사람이 아니고 네. 서양적인 혼에 씌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좌지우지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네. 네. 더 깊이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이름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김씨가 뭐 이렇게 안 합니다. 홍씨란 말 안 하고 뭐 아브라함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자기 성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뭐 베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그래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종교 안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 전체에서 볼 때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중에서 혼 하는 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혼이 왜 나빠? 민족 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망가지지. 그렇죠. 망가져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민족 혼, 민족 을, 또 우리 당군 신앙 이런 걸 좋아요. 네. 그거는 했는데 그걸 갖다가 막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혼이 서양 혼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서양 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서양 혼이 가득 찬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한다. 또 뭐 이래 하면은
좀 곤란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곤란하죠. 곤란해요. 그래서 스님이 그런 사람들은 좀 국민의 지도자가 됐으면 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뀌어야지. 속으로는 서양혼이 있더라도 네.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겉으로는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해야 돼? 화합해야 되지. 화합하죠.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임명진이라는 분이 임명진 분 아십니까? 잘 몰라요? 몰라요. 나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 지금 한나라당 옛날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회했고 지금 비대위원장. 저 친박 속에 네. 비대위 온누리당인가? 뭔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온누리가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그 목사님.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말이 나왔어요. 임명진 목사라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분은 옛날에 그 민주헌법 정치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이렇게 대변인을 했고 70년대에는 노동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답니다. 그러고 갈릴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라고 계시고 굉장하게 이제 좀 운동권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운동권을 하는 걸 약간 보수요 진보요 진보 쪽으로 했는데 네. 진보 쪽으로 네. 가시다가 나중에는 보수로 전향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시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앞장서시고 그런 아주 보수주의의 목사님이 지금 말하자면 뭘 한다고 정치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어찌 보면 국민 한 입장에 봤을 때 도대체 인물이 없으면 어쩌지 인물이 없으면 그런 분을 다 모셔가지고 또 다시 그 쓰러지는 그 당에 그렇게 비대위원장을 모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때문에 그걸 모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을까. 인물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런 그 종교 안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옛날에 행적을 보니까 불교의 절에 가서 같이 뭐도 하고 법회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또 그 교회 가서도 스님 와서 같이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화합하는 그런 데 앞장섰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좀 게임 분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머리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은. 근데 모르는 분인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개 속에. 안개 속에서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석상에서 옛날에 그 새로운 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그걸 했잖아요. 국민들이 이 정치 헌납을 했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돈을 받아 먹었을 때 한다는 얘기가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원래 워낙 정치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는데 초짜 운전하는 사람들은 초짜들은 초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지요. 그 사고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무리를 일으켰다고.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지. 말은 맞는 말 같지요. 6개월 이내 제일 많이 나는. 어쨌든 말은 맞는 말 같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나선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 그래서 아무튼 내년 대통령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 나오냐면 동북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힘있고 그러려면 남북이 통일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통일돼야 앞으로 떳떳하잖아요. 일본이 함부로 못하고 중국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미국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려면 남북은 무조건 통일로 가야 됩니다. 뭐처럼? 서독처럼. 그래서 우리는 서독처럼 통일합시다.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면은 중국과 잘 지내는데 북한이 중국하고 자꾸 틀어지면 우리가 중국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흡수통일할 수 있겠죠?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해가
해가지고 우리 뭘 되면 좋겠어요? 통일. 통일되면 좋겠죠? 네. 독일처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힘이 강하고 강하지. 그러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기대해 봅시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시는 대통령은 최소한도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네.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나올 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지금 1위 문재인, 2위 반기문 돼 있죠? 네. 나머지 이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반기문 이제 대통령 후보 예상 후보자지요. 네. 예상 후보자. 또 문재인 대통령 예상 후보자. 안철수 예상 후보. 또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 예상 후보, 유승민 후보, 손학규, 김부겸, 김무성. 그 다음에 뭐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순 후보 예상 후보. 또 더 나아가서 황교안 지금 현재 황교안 대통령 대행도 뭐 후보에 해당되지 않냐고 이렇게 설왕설랑 하는 걸로 보이더란 말이야. 그러나 아무튼 정리해보면 1, 2는 정해졌어요. 네. 1, 2는 반기문 대통령 후보의 상자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상자로 일단 딱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되어서 일단 어떻게 되더라도 문재인 예상 후보님은 그동안에 참 하는 거 인품이 아주 바르잖아요. 네. 인품도 바르고 아주 길 걸어왔던 것도 민주화 이런 길도 잘 걸어오셨고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입도 무겁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부족하다면은 조금 방력이 좀 부족하지, 그죠? 네. 힘이 방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끌고 가는 힘이 좀 부족. 네. 을목이지. 네. 을목이라서 을해다. 그래서 조금 대신에 내년에 이분이 임진년이죠. 임진생이죠. 용띠지. 예. 용띠는 내년에 내년에가 연살이요. 네. 유년이. 연살 맞죠? 연살은 인기 먹는 살이요. 예. 인기 먹는 살이요. 그래서 인기 먹는 살로 내년에 가능성이 있네. 문재인 인기 먹는다. 예. 그러면 가능성이. 반기문이는 인기 안 먹느냐? 반기문 인기 먹는다. 아 그래요? 반기문이도 반기문 하면 안 되지. 반기문 후보 예상 후보님. 예. 죄송합니다. 말을 조금 해서. 예. 반기문 대통령 후보 네. 예상 후보자지요. 예상 후보님도 뭐가 돼요? 갑신이죠. 예. 잔나비 뛰니까 내년 똑같이 인기 먹는다. 이거 인기 먹네. 그러고 이상하게 똑같이 희한하게 예. 반기문 그 후보 예상 후보님도 우승이 2예요. 2. 아 그래요? 왜 우승이냐면은 저 깨끗한 거. 44년생이거든. 네. 44년은 10에서 44 빼면 2되지요. 네. 맞지요? 네. 자, 44지요? 네. 자, 10에서 이건 맞지요? 네. 맞나요? 네. 자, 반기문 후보님.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님은 또 뭐냐면 이 53년이야. 또 희한하잖아. 아 53. 또 2다. 네. 둘이 똑같네. 여러분들 거의 맞지요? 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네. 안철수. 네? 그분들. 요거는 반기문, 요거는 문재인 후보님, 그 안철수이죠? 예. 안철수 후보님도 숫자가 2야. 우승 2야. 왜냐면 이분은 셋이 똑같네. 53년생, 이분은 생일이 62년생이거든. 아 62년생. 딱 맞지요? 네. 자, 8, 끝자가 합쳐 8자가 나오지요?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웬일이야. 8에서 10에서 8 뺐지요? 네. 그럼 2 나왔지요? 네. 그렇게 전부 다 내년에 2가 나온 사람이 어디다 있냐면 요 근공에 있다. 건방에. 근방에 있다. 이 말이야. 아. 하늘방에 아. 대권 주는 방에 있다 이 말이야. 어떡하면 좋아. 다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재밌겠다. 있다니까. 재밌겠어. 그래서 내년에는 참 막상막하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뭐 다른 분들은 경선에서 네. 경선을 나가지고 반기문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경선을 해가 하는 분이 나오겠죠. 누가 됐든. 네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경선 누가 해가 나오겠죠. 네네. 근데 문재인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이 말. 그렇지. 그럼 두 분이 이렇게 나오지요. 네. 나와가지고 결국은 반기문 후보님하고 문재인 후보님이 서로가 좌우를 겨루는 거야 내년에. 알겠습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바로 안철수다.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이 후보님이 네.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내년은 그냥 완전 좌우대 버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님이 혹시 반기문 후보님하고 손을 잡으면은 그렇지. 딴한 당사이다. 그럼 저좀 올려야지. 나는 네. 그렇겠죠. 네. 근데 반기문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생각에 나도 국민의 당에 나도 뭐 대통령의 나올 수 있잖아. 뭐 혹 안 돼도 좋다 이거야. 이런 생각 하시고 나온다 그러면은 갈라먹. 반기 서로가 어찌 보면 알 수가 없어. 예, 그치. 갈라먹히니까. 반반 싸움 하겠지. 네. 근데 먼저 반기. 만약에 안철수 후보님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좀 서운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뭐 같은 11길 합칩시다. 좀 합시다 하면 또 상황이 틀어지지. 네. 그럼 이제는 이제 문 후보가 다른 당상이다. 아이고 재밌겠다. 그래서 누가 지금 그걸 캐스팅볼을 잡고 있나? 안철수 안철수 후보님. 후보님 쪽에가 국민의당 쪽에가 네. 키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따라가지고 대통령이 이쪽 저쪽 갈라질 수 있어요. 전망이 보니까. 네. 그래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반기문 대통령 후보 예상자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러브콜하지요. 네. 난리다. 자. 난리가 아니래요. 난리다. 친박도 오십시오. 어. 비박도 오십시오. 또 여기 있는 안철수 쪽에 있는 국민의당도 오십시오. 난리 났지요. 네. 그래서 아마 가겠지. 아까 그 인기살 있잖아요. 네. 인기살이 대단해요. 그러네요. 대단해요. 더 말씀드리면 예, 여기서 이거 좀 지울까요? 네. 지우고 자 일단은 자 하나만 써드릴게요. 네. 반기문 후보자님, 후보의 상장님, 반기문 대통령 후보 상장님이죠. 반기문 이분은 갑실 경호 무신 분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무토가 5월이 태어났지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나온 이력을 쭉 살펴봤더니 검문 때 되게 좋았어요. 그 문제. 검문 때 좋았더라고요. 검수운의 기운이 검수운이 기운이었어요. 네. 그 내년에는 우리가 결과가 뭐를 봅니까? 밑에 지지로. 내년 지지가 뭐예요? 유. 내년 정유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시기가 중요해요. 아까 전부 둘 다 훌륭하신 그 사주도 좋고 다 좋았잖아요. 예. 같은 타의 이국에 들어서요. 예. 그런데 만약에 선거가 상반기에 벌어지면 상반기 아, 맞아. 그 상반기에 벌어지면은 조금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불리하지. 상반기에 벌어지면 불리할 것 같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문재인 예상 후보는 임진 개축 을해 등수이죠. 이 후보의 경우에는 을목이 겨울철 태어났잖아요. 네. 너무 춥잖아요. 네. 해서 이분은 화토가 좋아요. 어? 네. 근데 금은 지지에 금은 오게 되면 조금은 춥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얘는 상반기에 선거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해요. 아, 그렇죠. 화가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가 만약에 이렇게 후보가 한다면 시간 싸움이 아니게 되겠나 싶어요. 그러겠네. 일찍 헌재 결정이 나가지고 네. 빨리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만약에 그래서 뭐가 문제는 되면? 빨리 하자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분은 굉장히 빨리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고. 왜냐면 정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 헌재가 점점 늘어지고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탄핵이 무효됐다 합시다. 네. 그러면 난리 났지요. 그렇지. 그러면 이분이 하반기를 엄청 유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 도대체 들어가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것이 국운전망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문제, 네. 또 우리 국민들의 문제, 분명히 내년에 다 이렇게 내년에 한 편 드라마처럼 펼쳐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분 다 훌륭하시다고 보거든요. 네. 두 분 다 대통령이 돼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자, 반기문 후보는 그래도 이분은 약간 보수층이지요. 보수층이죠. 예, 그렇죠? 보수층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행정적인 그런 능력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 많은 가시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외교 쪽도. 외교에 굉장한 힘이 계시죠. 장점이 능력이 계시죠. 있어요. 국제적인 장점. 인물이죠. 네.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이분은 또 이분 나름대로 네. 자 민주화에 노력을 하셨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뼈가 굵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네. 그렇죠? 네. 네, 정치인으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밑에 지지 기반이 확실한 기반이 있죠. 세력. 확실한 기반이 있다 이 말이야. 확실한 기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그러면 약간 여기는 자 여러분들 진보 쪽이죠. 네네. 완전한 진보라기보다는 뭐 진보 쪽이에요. 그러면 보수와 진보인데 사실은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이셔도 사실은 완전한 진보도 아니다, 그지? 그쵸. 그러니까 중도라 하나 중도를 표방할 거예요. 여기도 중도지요. 네. 완전 보수도 아니다, 그지? 네네. 중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중도란 말이 뭐냐면 합리적인 거예요. 네네. 네. 모자람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합리적이지요. 네. 합리적이다 말은 뭐냐면 내년에 정명불상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러네요. 아까 예. 그랬잖아요. 정명불상은 맞아. 예. 정명불상은 합리적이겠지요. 예.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합리적인 물상인 이런 쪽으로 흘러가자. 그래서 내년에는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이 내년에는 득세를 하지 않겠는가. 맞네. 그래 봅니다. 예. 그럼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항상 진보 아니면 보수 쪽으로 나가지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을 네.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부분 전망을 이렇게 해보면서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제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지요? 네네. 대통령 나오시는 후보님들을 잘 뽑아가지고 예. 그분들을 잘 선택을 합시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